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는 이런 테마를 공부할 건데, 얘는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지 않은 순수하게 이제 고등학교 배우는 내용이에요. 이제 물론 심화를 배웠을 때, 중학교 때 심화를 배운 사람들은 뭐 좀 봤을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순수하게 고등학교 때 내용입니다. 이게 2차 방정식의 실근, 이게 근이 알파 베타일 때 그놈의 부호라면 뭐 양수냐 음수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놈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어떤 개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떤 조건들을 끄집어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자, 요 놈의 두 근을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요 실근의 부호, 이게 정확히 실근의 부호, 알파, 베타의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공부할 건데, 첫 번째, 둘 다 모일 때, 양수, 둘 다 모일 때, 양수일 때를 생각해. 실근이 알파, 베타인데 두 근이 모두 모일 때, 모두 양수일 때,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이 두 근이 모두 양수야. 그럼 얘는 0보다 어때야 됩니까? 0보다 커야 되겠지. 맞죠?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지?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 배웠죠? 마이너스 a분의 b야.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고, 자, 두 번째는 두 근이 모두 양수면 두 근의 곱도 0보다 커야 되겠지. 맞죠? 양수야. 그러면 또 근계수 a분의 c도 0보다 커야 돼. 맞습니까? 자, 그럼 두 개만 만족하면 될까? 자, 알파 플러스 베타도 0보다 크고 알파 베타도 0보다 커. 맞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도 0보다 크고 알파 베타 0보다 크면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양수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면 요건 맞아. 요게 0보다 요거는 이제 참이죠. 이쪽으로 가는 건 참이야. 그러면 알파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고 곱이 0보다 크다라고 해서 알파 베타가 모두 큰가? 요건 이제 참인가? 요건 거짓입니다. 요건 거짓이에요. 자, 요 부분은 거짓이야. 왜 거짓이냐면, 이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다 들어볼게요. 이런 게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지. 0보다 크지. 알파 베타도 0보다 크죠.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커. 얘 1이니까. 그러면 알파 베타도 0보다 크다? 요거 한번 x 구해볼까? x는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얘는 요렇게 돼.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허근이 나오죠. 허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요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거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은 요 1번, 2번 갖고는 부족해. 하나 더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됩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자, 요 두 개를 크거나 뭐 요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뭐 중근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 요 놈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빠르게 갈 수 있을 거야. 자, 두 근이 모두 음수. 알파, 베타가 모두 음수야.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은 0보다 작아야 되고, 그렇지? 알파, 베타는 0보다 커야 됩니다. 곱은 0보다 크고 합은 0보다 작다라고 해서 둘 다 음수인가? 아니죠. 허근이 있을 수 있어.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돼. 아시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나눠야 돼. 그다음에 세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 두 근이 모두 음수.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그렇지. 다를 때. 요 놈이 있어. 그러니까 한 놈이 양수면 한 놈이 음수.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떨까? 잘 생각해 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부호는 어떻게 되지? 두근이 부호가 서로 달라. 양근과 음근이 각각 하나 있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몰라지. 몰랍니다.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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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몰라.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뭐 알 수가 없지. 자, 그러면 확실한 건 얘는 어때? 얘는 알파 베타는 0보다 그렇지. 두근의 부호가 다르니까 얘는 0보다 작아야 돼. 곧 A분의 C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판별식은 어떻게 했어? 판별식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 얘는 따질 필요가 없어. 따질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음. 따질 필요가 없으면 요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라는 거 안에 요 놈만 만족하면 반드시 판별식은 0보다 클 수밖에 없어.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알파 베타가 0보다 작으면 자, 요 논리를 잘 따라와 봐. 작으면 A분의 C가 0보다 작다라는 얘기잖아. 그쵸? A분의 C가 0보다 작으면 AC가 0보다 작다라는 얘기. 이 두 군의 A와 C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니까 나눈 게 0보다 작으면 곱한 것도 0보다 작아. 곱한 게 0보다 작아. AC가 0보다 작으면 B제곱 마이너스 4AC는 얘는 양수, AC는 음수, 얘는 0보다 어떻지? 크지, 커. 맞죠? 알파, 베타가 0보다 작으면 반드시 판별식은 0보다 크게 돼 있어. 이런 논리가 우리가 당연히 이것이면 이거고 이렇게 되니까. 맞죠? 그러니까 얘는 따질 필요가 없음. 그 두 군의 부호가 다를 때는 요거 하나만 우리가 정의해주면 돼. 알파, 베타만. 아시겠습니까? 알파, 베타 0보다 작다만 정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됐죠? 자, 이제는 요건 가장 기본이고 두근의 부호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두근의 부호가 다를 때는 한 개, 얘들은 세 개씩 각각 세 개씩 조건을 우리가 추려주면 되는데 자, 이제 오히려 출제되는 건 요 밑에부터 출제돼. 특히 어디서 출제되냐? 요 몰라에서 출제됩니다. 실질적인 문제는 여기에서 출제돼. 부호가 서로 다르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부호는 몰라. 몰라가 정답이죠. 근데 요놈을 이제 알 수 있는 조건들이 주어져. 자, 두근의 부호가 다른데 요렇게 주어집니다. 양근이 요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요런 조건이 주어져. 두근의 부호는 다르고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그럼 우리가 몰랐던 걸 알 수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어떻게 되지? 커지겠지. 양근이 음근보다 절대값이 더 크니까 얘는 커지게 돼 있어. 자, 또 이런 조건도 나옵니다. 양근이랑 자, 음근의 절대값의 크기가 서로 같다. 이렇게 돼. 그러면 양근과 음근의 절대값이 같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 되겠지. 얘는 양수고 얘는 뭐 음수야. 두 놈의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달라. 0. 세 번째. 자, 그럼 우리가 좀 빨리 지나갈 수 있겠죠? 음근이 있는데 음근이 더 크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돼. 그리고 요 파란색 조건과 뭐 요놈들은 기본 전제는 두근의 부호가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는 뭐 당연히 0보다 작겠죠. 아시겠죠? 자, 요런 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제에 출제된다는 사실. 요놈을 기본으로 잘 갖고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기본서가 나와 있는 그런 문제들을 잘 풀어본다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 우리가 이제 고등수학의 2차 방정식에 나와 있는 추가적인 개념, 자, 공부를 여기까지 마치고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